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시장이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봤을 때는 비가 내렸었죠. 그러다가 날이 좀 흐려지더니 지금은 해가 쨍쨍 쬐고 있는데요. 시장도 아침에 보합권 정도에 시작해서 밀렸다가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코스피 시장은 0.24%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좀 더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0.8%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양시장 모두 지난주에 조금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반등 시도는 나왔었는데 뒷심이 좀 부족했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 조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선물 시장에 휘둘리는 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나치게 선물 시장에 많이 휘둘린다라는 거, 요게 좀 코스피 시장의 문제점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은 어떤 특정 종목, 섹터 이쪽에 지나친 편중 현상이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섹터 내에서도 플러스 나는 종목, 마이너스 나는 종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좀 움직인 섹터라고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건 관련주들은 이따가 업종 얘기하는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설 기계 업종들 이런 쪽이 굉장히 좋죠. 미국 쪽에서도 인프라 투자하느라고 땅을 많이 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땅 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기계 쪽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나머지는 조선주 섹터가 좀 강했는데,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좀 위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조선주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강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뭐든지 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강한 모습이 나왔을 때, 이럴 때 쫓아가는 거는 조금 좋진 않으니까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충분히 좀 기다려보면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조금 차분하게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향후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투자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0.24% 정도 하락했죠. 그리고 이 코스피 200 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0.22% 정도 하락했으니까 코스피 시장은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거의 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좀 차이가 납니다. 코스닥 시장은 보시게 되면 코스닥 종합지수가 0.8% 정도 하락했는데요.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는 1.23%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조금 그런 게 뭐냐 하면,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 에코프로 BM은 오늘도 장중에 한 5% 정도 올라갔다가 밀리긴 했지만요. 오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 1위가 좀 플러스가 났는데 지금 지수가 1.23% 정도 하락했다라면 코스닥 150 종목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은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150에 있는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도도 좀 많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별로는 코스피 시장은 비슷했어요. 코스닥 시장은 하락 종목 수가 약 200개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황인데, 이것도 장중에 굉장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000개 이상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장 조금 지나다 보니까 상승 종목이 많은 시장으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하락 종목이 많은 시장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좀 중심을 못 잡고 출렁출렁하면서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서 많이 부침이 있다라는 뭐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옵션 시장 쪽에서 좀 이따 옵션 얘기도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자, 뭐 학살이 있었죠. 보시게 되면 자, 등가격 기준인데요. 저 지금 만기 근처라서 시간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질 그럴 때가 됐죠, 이번 주는. 자, 뭐 콜옵션 등가격 332.5가 27% 정도 하락했고 풋 쪽이 11% 정도 하락했는데요. 요건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요런 모습이 나왔는데 좀 시장은 받는 가능성이 저는 이번 주에 뭐 저 만기 전까지 받는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아시아 증시들 대부분 증시들이 조금 좀 오전에 조금 높았다가 좀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0.22% 정도 상승했는데요. 오전장보다 밀렸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 플러스 났다가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습니다. 요거는 장중에 미국 선물 시장이 뭐 다우가 한 10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나스닥 선물이 뭐 한 90포인트 정도, 8, 90포인트 정도 하락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좀 밀린 모습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프로그램 쪽은 뭐 별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이 또 조금 그렇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1달러대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3달러였는데요. 자, 이게 좀처럼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시장 일단 한번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요. 난리를 쳤죠, 오늘. 자, 아침에 조금 플러스권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쭉 한번 밀었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마이너스권 갔다가 플러스권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마감한 모습인데요. 요게 이때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좀 강하게 해줬습니다. 강하게 해줬다가 뭐 한 5천억 정도 사더니 6천억 정도 매수를 했었죠, 이때. 이 구간에서. 그랬다가 여기서 뭐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하니까 이렇게 쭉 밀려버려요. 그리고 또 요걸 또 조금 채워넣으니까 반등 나왔다가 또 밀렸다가 이런 모습인데 너무 선물 시장에 좀 많이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다음에 이 코스피 시장 일봉을 좀 보게 되면 자, 조금 좀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요. 자, 5일 연속 하락했죠. 코스피 5일 연속 하락했는데 거기에 따라 음선도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좀 낮게 시작해서 좀 반등이 나와서 양선으로 마감이 되면 그거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뭐 5일 내내 좀 이렇게 쭉쭉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이 62평선을 지난주에 하향 이탈했죠, 금요일 날. 이게 보통 좀 의미 있는 그런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을 붕괴를 시키면 뭐 뭐 다음날 바로 회복을 해주면 좋고요. 뭐 3일이나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이게 회복이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틀째 회복이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요거도 기술적으로도 뭐 조금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62평선에 좀 빠른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1,5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뭐 요거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동시효과 때 뭐 한 500억 정도 산 것 같습니다. 2,000억 정도 매도했었는데 뭐 1,500억 정도 매도니까 동시효과 때 조금 줄었지만 계속해서 뭐 3일 연속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지수 자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5일 연속 이렇게 하락하면서 뭐 2,600포인트에서 그냥 바로 2,52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밀려버렸으니까 뭐 80포인트면 그렇게 작은 폭은 아니죠. 꽤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들은 매도로 계속 일관하는 모습이고 이때 뭐 조금 사더니 이거 다 털어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수급 상황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뭐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시장에 대한 방향 내일 일정하고 이런 방향성은 좀 이따가 선물 시장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는 뭐 이뻤어요. 오전장 지날 때까지만 해도 뭐 상당히 좀 견조하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장 초반의 움직임은 거의 비슷했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밀렸다가 쭉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코스피는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덜 빠졌습니다. 자, 요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에코프로 BM이 오전장에 5%까지 올라왔었죠. 자, 그 영향으로 이렇게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자, 버티는 듯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가총액 1, 2 종목,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힘없이 이렇게 그냥 아래로 그냥 꽂혀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은 지난주에 이 62평선을 하향 이탈했는데요. 파란 선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요거 조금 기대를 갖게 했어요. 62평선이 이렇게 있고 뭐 요런 형태로 있었죠. 자, 금요일 날 요렇게 조금 지켜주고, 오늘도 마찬가지 장중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후장에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양선을 내주면 뭐 괜찮은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들게 하더니 그냥 종가 무렵에는 오후장에 지수가 급속하게 밀리면서 그냥 깨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은 양극재 섹터에 너무 지나친 쏠림 현상이 있었죠.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작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 쏠림 현상이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매기가 확산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딱 봐서 오늘 여실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들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 시장 쪽이나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종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이 대표주들 에코프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좀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로 오후에 돌아서니까 지수가 급격하게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매기 확산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코스닥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마찬가지 이 외국인들 3일 연속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조금 줄었네요. 자, 장중에는 한 1,3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보니까 974억이니까 뭐 오후장 들어서 장 막판에 뭐 한 300억 정도는 다시 이렇게 사모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기관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꾸준하게 매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스닥 150이 더 하락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기관하고 외국인들 이네들이 뭐 아주 소형주들은 잘 매매 안 하죠, 이쪽은. 그래서 코스닥 150에 들어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매매하는데 이쪽에서 매도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이 좀 수급 개선이 좀 급하다. 좀 빨리 수급도 개선이 되고 매기도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코스닥 시장 일봉 보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저 4월 달에 913포인트 고점 찍었죠. 그다음에 여기서 900포인트 고점 찍었습니다. 자, 고점을 낮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밀리게 되면 또 고점을 낮추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있으면 지금 이쪽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좀 지나야 뭐 이게 하락 추세로 완전히 뭐 전환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요. 자, 지금 앞으로 한 달 정도 구간,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60선 밑에서 계속 뭐 이런 모습이 나오거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나중에 이 구간이 지나버리면 이게 조금 아랫방향으로 추세 자체가 아랫방향으로 꺾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은 조금 긴장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생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물시장 보시면 선물 주봉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지난주 월요일 날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주봉이 조금 아쉽죠. 자, 그 전주에 양선을 내면서 반등의 기틀은 마련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한
600억 정도를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날이 그런 날이었죠. 외국인들 이렇게 마음 놓고 지를 수 있는 날이었던 게 그날 저녁이 미국 시장이 절반만 하는 장이었죠. 그 다음 날이 독립기념일 휴장이라서 그래서 얘네들 이거 매수 들어온 거 보고 아마 이들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이 오늘 저녁이 반장이고 내일이 휴장이니까 충분히 이거를 그냥 무리 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계산하에 단타치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 그 짝이었어요. 자, 지금 8,6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요 윗거리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었는데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좀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다운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거는 실패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자, 그렇죠.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 시도할 때 나올 때 올라갈 때 올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추세가 강화된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딱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물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 뭐 현물시장 해봤자 뭐 그렇게 크게 외국인들 뭐 저 1,000억, 2,000억 요렇게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물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주에 이날이었었죠. 월요일이. 이날 자, 8,600억 매수를 하면서 좀 이렇게 캔들을 되게 이쁘게 만들어 놨었어요. 월요일 날.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9,1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저 매수한 거 이날 청산을 한 거였어요. 그거는 미결작정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이게 청산 물량인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온 물량인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날까지는 청산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조 1,000억 이게 아팠어요. 여기서 미결작정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 9월물로 넘어오면서 미결작정이 한 27만 계약 정도가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거의 29만 계약 가까이 됩니다. 약 2만 계약 이상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매도 치면서 미결작정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청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야, 그러면 뭐 오늘 5,400억 샀으니까 괜찮네. 요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요거는 대략 보시게 되면 여기 지난주에 있었던 물량이 뭐 요거 빼면 훨씬 더 많겠지만요. 한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자, 여기서 5,400억 정도 일부 청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확 청산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시장의 수급도 뭐 요렇게 그렇게 뭐 썩 긍정적으로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자, 다만 한 가지 조금 좀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옵션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자, 지금 뭐 콜옵션 쪽은 이번 달은 별로 볼 거 없습니다. 풋 쪽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뭐 원래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한 240억 정도 그 정도 콜옵션 매도 치고 그다음 풋 쪽에서 뭐 한 450억 정도 그 정도 매도를 쳤었는데요. 양매도였습니다. 양매도는 옆으로 좀 이렇게 기어야 좀 좋은 그런 포지션인데요. 자, 오늘은 외국인들 콜 쪽에서 한 30억 정도 사고 풋을 43억 매도를 쳤는데요. 자, 풋 매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풋 매도 지금 여기서부터 꽤 많이 들어옵니다. 자, 요것만 합쳐도 한 300억 정도 되죠. 300억 정도 3일 동안 지난주 수, 목, 금 이렇게 3일 동안 300억 매도를 쳤고 자, 오늘도 풋을 43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풋 매도 포지션의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지면 폭락을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포지션이에요. 옵션이라는 거는 특히 옵션 매도 포지션인 경우는 이게 그냥 내가 들어간 돈 그것만 잃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옵션 가격이 10배 올라가면 10배를 물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베링이라는 그 미국 은행이 그쵸 블랙먼데이 때 그때 파산한 게 이 풋 매도 치다가 파산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기 근처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풋옵션이 매도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요, 주가 잘 안 빠집니다.
주가 잘 안 빠지고 자 요런 때는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가 좀 많으니까요. 일단 뭐 요런 것 때문에 뭐 좀 지금 이번 주 옵션 만기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만기까지는 반등의 무게를 두고 시장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 섹터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특징 섹터로 좀 갖고 나왔는데요. 자 대통령께서 폴란드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뭐 폴란드 어디 다른 데 해외 순방만 가면 좀 움직이는 유럽 순방 쪽에서는 재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좀 움직이고 또 방산주들 좀 움직이죠. 자 그리고 뭐 원전 관련주들 이런 것도 좀 움직입니다. 지금 폴란드에 가 있고 내일부터는 나토 정상회의에 뭐 그쪽에 참여를 하겠네요. 자,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이런 섹터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이 집속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탄 안에 작은 포탄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저도 옛날에 포병이었었는데 그때 포상에 백린탄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 집속탄은 없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터지고 그 터진 상태에서 안에 들어있던 작은 폭탄들 이런 것들이 사방으로 쫙 퍼지죠. 그러면서 땅에서 또 터집니다.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지원을 뭐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을까? 승인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기서 끝낼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자신감이랄까? 그런 걸 좀 여기서 공세 조금만 더 하면 뭐 끝낼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 끝나면 뭐 굉장히 좀 이 재건 관련주들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히림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거 야인 시대 때 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때는 조금 시간이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게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빠졌어요. 하지만 뭐 요게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적자 나는 종목 아니고 괜찮습니다. 자, 근데 요게 어떤 거냐면 뭐 거의 광극공사들 요런 거에 대해서 시공, 감리, 설계 요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고요. 카타르 쪽에 뭐 228억 정도 그 정도 지금 과거에 수주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건설들 관련해 갖고도 뭐 상당히 좀 했던 이력이 있으니까 수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요게 예전에 그 코바나 콘덴츠 요쪽에 좀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순수하게 지원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실 때 안 빠지고 계속 이렇게 따라갑니다. 계속 이렇게 따라가고 대표가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이 수주 관련되는 그런 내용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갖고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요거 뭐 히링 같은 종목이요. 요런 것들 한번 눈여겨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크라이나 히링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사업한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자, 뭐 정치 테마나 뭐 좀 급하게 급등하는 것들을 좀 나는 좀 위험해도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리스크를 안더라도 많이 올라갈 거 뭐 이런 거 찾고 싶어. 그러면 히링 같은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좀 더 나는 실체가 있는 걸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도화 엔지니어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도화 엔지니어링인데 도화 엔지니어링 차트인데요. 요게 뭐 물산업이나 뭐 철도, 그다음 도시, 그다음 플랜트 같은 거 요런 게 SOC 쪽이죠. 요런 것들의 이 SOC 분야에 대해서 뭐 설계하고 종합 감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요게 자 2020년이에요. 2020년에 우크라이나 수도죠. 키이우에서 오데사는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그 항구입니다. 이쪽에 도로 감리를 수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련이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 쪽에서도 강력하게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참여할 거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도 뭐 괜찮은 그런 종목이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또 온 것 같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반등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시장의 그 수급들 뭐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쪽에서 저 CPI가 좀 낮게 나올 것 같아요. 작년 6월 달 CPI가 9.1%였습니다. 이게 최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 거죠. 그 기저효과 때문에 낮게 나올 거고 유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 달 PPI가 미국의 PPI 나온 거 보면 그 PPI가 1.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월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라면 이 CP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시장에 긍정적인 뭐 지금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좀 반등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 정도 숫자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반등은 기대해 보시고요. 자, 반등 시에 그게 중요합니다. 반등 시에 얼마나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반등의 강도는 좀 측정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또 한동안 조금 고생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챙겨보시고 반등 나오는 구간 이용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저는 또 저녁에 야인 시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